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기침을 하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심정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치료를 해야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조드리고 꼭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갔다 오면 갑자기 콧물이 막 쭈루룩 나고 기침도 콜록콜록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감기 옮았나 보다 하고 감기약을 먹이시는데 잠깐 멈추세요. 그게 감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 기침 콧물은 그냥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비염일 수도 있는데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계속 먹이거나 그냥 방치하게 되면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중이염이나 폐렴같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꼭 잘 알고 똑똑하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기침하고 콧물을 흘릴 때 어떻게 해줘야 할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 옆에 저희 한의원에서 소아 전문가 과정을 수료해주신 최혜영 원장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최혜영 원장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 과정도 수료하셨지만 두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셔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아이들 기침, 콧물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비염인 거랑 감기인 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녀와서 기침하고 콧물 나면 비염인지 감기인지 헷갈리시는데요. 사실은 콧물이 계속 나고 가래가 섞인 기침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감기가 맞습니다. 일단 감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난다든지 몸이 많이 아프다든지 이 경우에는 염증이 있는 감기라고 볼 수 있고요. 콧물이 계속 흐르고요. 가래가 있는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코감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감기의 경우에는요, 특별히 열이 난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차갑고 건조한 코 안에 감기 바이러스가 증식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콧물이 계속 나게 되고요. 또 코를 붓게 해서 코막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노란 콧물이 많이 나게 돼요. 그러면은 엄마들은 노란 콧물이 나니까 이게 염증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빨리 병원으로 달려간다든지 아니면 코감기약 시럽 이런 것들 자꾸 먹이시고 항생제 먹이시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사실은 심해지게 돼요. 이 코감기의 경우에는 사실 염증 반응이 있지도 않고요. 세균이 증식하는 경우도 아니고요. 그저 코가 많이 나고 콧물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 숨쉬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코 옆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곳에 가서 저장이 됩니다. 이 콧물들이 부비동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다 보면은 점점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노랗게 변하게 되고 코감기가 낫게 되면 이 콧물들은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면서 코감기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란 콧물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항생제를 자꾸 먹이시게 되고 콧물 말리는 항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코가 점점 끈적해지면서 오히려 더 낫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없는 코감기의 경우에는 감기약을 그냥 단순히 먹이신다거나 항생제를 먹이시게 되면 사실은 더 심해지는 결과가 오게 되죠. 대부분 누런 콧물이 나오면 축농증으로 악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축농증은 누런 콧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코감기에 걸리면 마지막에는 누런 콧물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걱정을 하시면서 코 안이 썩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 경험을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큰아이 같은 경우는 감기가 걸리거나 이렇게 하면 코감기 시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이게 됐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바쁘다 보니 둘째 아이는 사실 그냥 약간 방치가 됐었거든요. 감기약을 잘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코 좀 흘릴 때 두다 보니 어느 날 녹색 코를 흘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생각했지만 또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너무 멀쩡해진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코감기를 하게 되면 이 코들이 부비동에 쌓이게 되면서 색깔이 변하지만 코가 낫게 되면 저절로 배출이 되면서 코감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 걸렸다고 했을 때 내가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면역력인데 자꾸 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은 더 생길 틈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감기에 대해서 일단 짚어봤고요. 그러면 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비염이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감기에 굉장히 자주 걸립니다.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감기 빈도가 너무 높아요. 거의 한 달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아요. 왜냐하면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코가 차갑고 건조하기 때문에 코감기 바이러스가 잘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기가 잘 낫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심해진다든지 좀 나을만 하면 잠깐 며칠 괜찮다가 다시 병원을 가야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비염은 점막이 매우 건조합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가 약간 끈끈하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열이 특별히 나지 않는데도 목이 아프다든지 아니면은 기침을 하기 시작해요. 끈끈한 코들이 뒤로 넘어가면서 가래처럼 작용을 하게
하게 되고 뱉어내려고 아이들이 기침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콧물이 많이 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래가 있는 기침을 막 하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침을 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이런 증상들은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겪는 감기의 되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코가 불편한 증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감기가 없을 때에도 코가 항상 계속 불편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계시는 비염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거나 공기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콧물이 쭈르륵 난다든지, 그리고 재채기를 좀 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염은 점막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끈끈한 코들이 뒤로 넘어가는 증상들이 자주 오게 돼요. 그래서 자꾸 하는 헛기침을 한다든지 킁킁거린다든지 코를 들이마신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다크서클도 많이 생기게 되죠. 코 주변에서 제대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색도 안 좋은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 코가 특히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잠을 잘 편하게 자지 못하고요. 입을 벌리고 자는 구강호흡 증상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비염이 있는 아이들이 코감기에 걸리거나 이럴 때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를 하면 충농증이 올까봐 걱정하시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충농증은 코감기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노란 코가 보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감기약을 무분별하게 쓰다 보면 감기가 낫지 않고 충농증도 더 오래가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코와 귀를 이어주는 이관이 굉장히 평평하게 수평으로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에 있는 분비물들이 귀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특히 중위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래 방치하게 되면 중이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이들은 코풀줄을 잘 모르니까 또 막 세게 푼다든지 하게 되면 귀로 압력이 전해져서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래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코의 기능 중에 폐로 들어가는 공기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기능들이 자주 떨어지다 보니 호흡기 질환에 자주 노출이 되고, 그리고 감기약이나 항생제로 오래 감기를 끌면 끌수록 큰 질환들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어떻게 치료하느냐인 것 같아요. 빨리 치료하고 싶으면 감기약을 먹으면 사실 빨리 증상이 호전되긴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튼튼하게 잘 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치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감기약을 먹으면 좀 증상이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그 증상들을 더 심하게 만드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콧물이 자연스럽게 배출이 되면서 코감기 바이러스를 낫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콧물만 말리게 되면 코 점막은 점점 건조하게 되고, 그리고 코막힘 때문에 혈관 수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이시게 되면 점막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건조해지고 차가워지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콧물이 더 끈적하게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 끈적한 콧물들은 부비동에 계속 쌓여 있게 되고,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심하게 되면 코 주변에 통증이라든지 두통까지 오게 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끈적한 코들은 뒤로 넘어가서 기침이나 가래가 너무 심해져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침을 심하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코감기와 비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서 이렇게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폐렴인가 하면서 되게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정말 제대로 치료하는 거는 건조해져 있는 코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고 차가워져 있는 코 점막을 따뜻하게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치료하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 환경도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온습도계를 대부분 아이들을 키우시는 집에서는 구비하고 계실 거예요. 습도와 온도를 잘 체크하시면서 습도를 어느 정도 주변에 내 코가 촉촉할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냉방하실 때 온도도 너무 낮지 않게 얼굴로 바로 바람이 간다든지 선풍기를 계속 밤새 트신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가습기를 같이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항상 온습도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코가 건조하고 차갑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한의원을 미리 찾아보고 오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 유튜브 보고 가습기 틀고 냉방을 좀 신경 썼더니 확실히 코가 좀 편해졌다, 아이가 조금은 편하게 자더라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하지 않더라도 환경 관리는 정말 필수예요. 그런 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많이들 듣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또 비염은 괜찮아지더라도 많이 들으시는데, 지금 바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소화비염 치료를 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에 비염 치료를 시작할 때 왔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비염이 있다 보면 코가 막히고 또 감기가 걸리게 되면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엄마들도 너무 힘드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키가 잘 자라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덩치도 왜소하고 안색도 사실 안 좋고요. 그런데 비염 치료를 한 달 정도만 하셔도 얼굴도 훨씬 밝아지고
달라지고 키도 쑥 커서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뿌듯했기 때문에 치료를 더 열심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의 기침을 하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심정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도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치료를 해야지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강조드리고 격려하면서 같이 더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오래 복용하던 친구들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 비염 치료에 더 보람을 느끼고 그게 열심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염이 있고 감기를 달고 살고 있는 아이들 꼭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민영 원장 최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